안녕하세요. 아키폴리오입니다. 올해부터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건축 시공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22년 9월 1일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단위 수량 품질 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 재설치 하중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동절기 콘크리트 적용 기준을 명확한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골자를 가지고 표준시방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겨울 첫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129회에도 나왔고 126회, 123회 이렇게 매년 겨울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129회에는 한중콘크리트 타설시 주의사항과 양생 방법이라는 서술 문제로 나왔고요. 126회에는 마찬가지로 주의사항 그리고 초기 양생, 보온 양생과 현장 품질 관리라는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123회는 용어로 내한 촉진제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렇게 매년 129회, 126회, 123회 겨울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번에 24년 첫 시험인 132회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출문제 분석을 향해서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고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은 시중에 교재 전체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10개년의 기출문제 리스트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 기출문제 리스트 및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합격률 1.6%였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고 비교적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출문제 리스트 및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본문에 있는 링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나온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범위 기준이 추가가 됐습니다. 타설일 일평균 기온 4도씨 이하, 타설을 완료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일최저 기온이 0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 그리고 초기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라는 식으로 범위 기준이 추가가 되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숫자들, 일평균 기온 4도씨, 일최저 기온 0도씨 이러한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일평균 기온의 정의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하루 중 3시간별로 8번 관측을 한 값의 평균한 기온이 일평균 기온이다 라고 정의가 시방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13시에 온도 측정을 했을 때 4도씨 이하라고 해서 한중콘크리트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14시부터 10도씨가 넘어가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 단위로 8번 측정을 한 값의 평균을 내고 그 평균한 값이 4도씨 이하일 때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다라고 시방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정된 내용 3시간, 8회,
평균 이런 숫자와 특징들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일평균 기온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콘크리트 온도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5에서 50도, 단면 두께가 300 이하인 경우는 최저 10도 이상 확보하라는 게 시방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한중 콘크리트는 10도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속편할 것 같습니다. 초기 양생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시방에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라고 다소 모호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근본 300mm 이하, 800mm 이하로 구분을 해서 각 단면 크기별로 필요한 소요 압축 강도를 정의를 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암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너무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값인 한중 5MPa 이상 확보한다라는 내용을 확보를 해서 한중 콘크리트는 5MPa 이상을 확보할 때까지 양생을 하고 초기 양생을 진행한다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품질 관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나 습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겠지요. 한중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실제 구조체가 타설되는 환경에서의 콘크리트의 온도가 얼마인가 라는 것이 이 구조체의 실제적인 강도의 건전성을,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장 봉함 양생을 하세요 라고 시방에 명확하게 지정을 해놨고요. 두 번째 내용인 자기온도 기록계는 사실 기존 시방에 자기 기록 온도계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던 것을 근본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키워드는 현장 봉합 양생이 될 것이고 플러스로 자기온도 기록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중 콘크리트 연관된 서브노트 샘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관된 용어로는 적산 온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적산 온도는 양생 온도와 경과 시간의 곱을 적분한 함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양생 온도와 경과 시간을 곱한 값들을 적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초기 경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거고요.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압축 강도를 추정을 하고 초기 양생 시간을 결정을 하며 거푸집 해체 시간을 결정하는데 적산 온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술에서 공통 아이템으로 활용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플라이 애쉬나 고로 슬래그 같은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중 플라이 애쉬나 고로 슬래그가 들어간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 강도 대비해서 초기 강도 발현이 늦습니다. 대신에 특정 시점 이후로 가서는 일반 콘크리트 대비 강한 고강도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기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 애쉬나 고로 슬래그를 사용을 하는데요. 한중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초기 강도 미확보되면 초기 동해 위험이기 때문에 플라이 애쉬나 고로 슬래그가 들어간 콘크리트는 한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아이템들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한중 콘크리트는 가능한 단위 수량을 적게 배합하는 게 좋다라는 게 두 번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시방에도 나와 있겠지만 콘크리트는 1세제곱미터당 180kg 이상의 물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단위 수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물이 얼음이 되면서 9% 최적의 팽창함으로써 내부 압력이 콘크리트에 작용해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불합리를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공통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제가 주로 결론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한중 콘크리트 시공 관리를 할 때 공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지테이터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가열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느냐, 보온 장비는 합리적이냐,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평가를 해서 종합적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공장을 선정한다는 식으로 결론도를 작성을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론도 아이템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이 현장에서 고민 없이 답안을 작성하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정리된 서브노트, 수기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용어 서술 편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30회 합격을 했고요. 130회에는 응시자가 약 966명이었는데 합격자가 16명이어서 운 좋게도 1.65%의 합격률을 뚫고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 공부를 했던 서브노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스터디 카페 이용 내역인데요. 총 더해보면 순 공부 시간이 약 289시간 정도 되고요. 이를 변환을 하면 약 3.2개월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단기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사용했던 서브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서브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해나 다이어그램, 비교표 등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서브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신 빈출 문제 중심의 서브노트입니다.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최신 재개정된 법규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바닥 충격음 사후 확인 제도나 단위 수량 측정 관련된 여러 기준이 정리되어 있고 도해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공부를 하실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특징들로는 차별화되는 도해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수직도 관리 기준의 도해, 그리고 누적 시공호차를 관리하는 도해 등은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개념을 엮어서 작성된 비교표가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용어 문제에서 5번 또는 4번에서 비교표를 작성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비교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하나하나 연관된 개념들을 간단한 도해와 개념들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빈출 문제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놨습니다. 단순히 서브노트 형식으로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개념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 문제로 응용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거푸집에 작용하는 하중을 시방에 나온 기준으로 정리를 해놔서 수직, 수평, 측압, 기타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가능하면 암기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거푸집 관련된 문제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충격음 사후 확인 제도처럼 최신에 재개정된 법규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기존 법규들을 찾아보시는 수고가 필요가 없고 시간을 단축해서 공부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토공사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기초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건축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관련된 내용은 누구보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푸집, 철근도 마찬가지고요. 추가로 특수 콘크리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철골공사부터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철골공사까지는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공부량이 확보가 되는데요. 그 이유인 마감, 총로는
공부량이 많은 분들이 부족하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매 시험에서 매 교시마다 마감이나 총론이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온다는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마감 총론을 누가 잘 정리하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도 이 영어 104문제나 서술 37문제를 정리한 이후에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고요. 충분한 마감과 총론 문제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문제들만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제가 준비한 첫 영상이었고요. 해당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akifolio.2023@gmail이나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건축시공기술사 합격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